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동그란 사회라고 본다면 사회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간 사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로도 부르고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 사회에는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범죄와 불법 행위 중에서 우리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시장 질서 위반 행위로서의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범죄와 불법 행위 중에서 우리의 시장 질서와 관계되는 것만 우리 경제법이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구체적 시장은 뭐예요? 우리 동네 시장이죠? 동네 시장. 아니면 슈퍼마켓이라든지 SSM. SSM은 뭐죠? 뭐의 약자예요?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그 대규모 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주로 백화점이겠죠? 그런 것들이 동네에 조그만 그 슈퍼마켓으로 차려서 들어오는 거죠? 손길을 뻗치는 겁니다. 그러면 상권이 교란되겠죠?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경희대 바로 앞에도 슈퍼마트 뭐 하나 있잖아. 그 뭐지? 좌우간 그런 개념으로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할인마트 굉장히 많죠. 할인마트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마트의 대표적인 게 뭐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굉장히 많죠. 재미가 없어요. 그죠? 백화점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여성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은 백화점에 가서 사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산 물건 표딱지 보면 다 중국산이에요. 자, 구체적 시장은 우리가 아는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폭락했나 어쨌네 하는 그 주식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음료 시장 상황이 어때? 누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 또 안경 시장은 어느 안경이 독점하고 있나?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화장품 시장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의 추상적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법에서 얘기하는 시장은 주로 추상적 시장이 가깝고 하지만 이 구체적 시장도 경제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법에서 똑같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지배적 사업체가 이 백화점에 입점해가지고 백화점에 입점해서 그런 그 가격 담합을 실시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하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경제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거래와 관련해서 세 당사자, 세 주체가 있죠. 3주체가 있는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3주체는 바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핵심 주체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니까 다 사업자나 소비자나 다 거래 주체가 됩니다. 3주체니까 정부가 하나 끼어 있어서 3주체라고 하는데 정부는 거래 주체라기보다는 물론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요즘에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또 무슨 거버먼트 투 컨슈머, G2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정부도 거래 주체일 수가 있긴 있지만 그 거래 주체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그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통상은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좀 일단 도외시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질서 위반 행위는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위반 행위의 공통점은 힘이 센, 경제력이 센 사업자가 경제력이 약한 사업자를 괴롭힌다. 또는 경제력이 센 사업자가 모든 사업자죠. 모든 사업자가 경제력이 약한 소비자를 괴롭힌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거나 단속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정부다.
정부 중에서 우리 경제법 소관 부처는 어디라고 그랬죠?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중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각종 소비자 보호제도, 또 소비자의 권익증진제도 이런 게 있는데 소비자법에서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법률만 소비자법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법에서는 그 5개만 시험 범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이것이 바로 공정경쟁이죠. 공정경쟁.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정경쟁의 확보 수단으로 6가지가 있는데 7가지군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사업자 단체로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시도할 경우에 어떻게 규제가 되는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제도, 남용 행위 6가지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 제한 기업 결합 금지. 이것도 누가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2번째 추정 제도죠. 그 다음에 보통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업 결합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 꼭 기억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보통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재벌 회사, 즉 기업 집단 회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전체의 자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으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규제하고 5조 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규제한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공시의 의무만 있지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상호 출자도 금지되고 채무 보증도 금지되고 순환 출자도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공시도 해야 된다. 또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중요 사항을 공시해야 된다. 탈법 행위도 금지되고 이런 내용들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해서는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것이 거의 다인데 여기 지주회사 제도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주회사 제도. 원래 지주회사는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목적만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제법의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금지되는 게 맞는데 편의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이 소관 사업자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방책의 하나로 지주회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고 있다. 권장. 하지만 조세법상의 어떤 혜택을 줄 뿐이고 나머지는 규제되는 내용이 많다. 자회사의 금지사항, 손자회사의 금지사항, 증손회사의 금지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카르텔에 관한 내용이죠. 카르텔 행위 9가지 카르텔. 가장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가격 카르텔이죠. 가격 담합. 그 다음에 가격을 담합하지 않으면 거래 조건을 담합해도 가격 담합하고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급 제한 카르텔도 있을 수 있고 공급 제한. 그 다음에 시장 분할 카르텔. 내가 좀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소주 카르텔에 대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잠깐 틀어놨었는데 말 나온 김에 내 유튜브에 정환기술 찾으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주제를 올려놓고 있어요. 짧게 10분 안짝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한번 가서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엊그제 소주 카르텔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소주 카르텔. 도별로 판매하는 소주가 정해져 있었다. 70년대에. 그래서 다른 도에 놀러 갔다 와도 선물로 사오는 그런 일이 흔했었어요.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제주도에서 한일 소주는 제주도에서만 판매했거든. 한일 소주 사왔다고
막 친구들끼리 막 소주 같이 마시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일이죠. 그때 70년대면은 우리 공정거래법이 입법되기 전이에요. 공정거래법은 80년도에 입법됐죠. 그러니까 70년도에 소주 카르텔은 위법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독점규제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카르텔이 범죄로 이제 취급이 돼서 소주 카르텔도 없어져 버렸죠. 자, 이거를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거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자, 불공정 거래 행위도 9가지가 있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예를 들면 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우리 거래합시다 그러는데 싫어 나 너랑 안 할래. 너 길거리에서 나 봐도 인사도 안 하잖아. 이렇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이거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취급. 노트북 100대만 공급해 주세요. 대당 150만 원이야. 아니 저 A 사업자한테는 대당 100만 원 해주셨잖아요. 너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취급. 그 다음에 뭐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제약회사가 병원에 가서 신약이 나왔는데 과장님 외과 과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외과 과장 찾아가봤자 소용이 별로 없구나. 내과 과장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약을 주로 처방하는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약이 있는데 이걸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리베이트 이런 걸 막 주죠.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뭐 돈 봉투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과 상자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고객 유인이라고 합니다. 고객 유인. 제약회사의 고객이 어디예요? 병원이잖아, 병원. 그렇죠. 물론 일반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일반 소비자한테는 뭐 해줄 게 없죠. 효과도 없고 병원에다가 투자를 해야 약이 많이 팔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여기다 룸사롱인데 그 양주 그 유명한 A 양주 한 상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그래 그거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요즘 안 팔리는 양주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좀 사줘. 그랬더니 그거는 안 팔리는 걸 제가 왜 삽니까?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공급이 딸려서 이것도 공급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득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끼워서 사야 되죠. 그런 끼워 팔기 같은 거 거래 강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래 강제 행위 이런 것들 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그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자신이 알아서 판매하는 거지. 공급한 사업자가 얼마에 팔아라. 가격을 유지 변경 결정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카르텔 행위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 3개 하고 이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사업자의 수를 제한한다든지 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 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5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데 우리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과 관련되는 특별법은 5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게 공정거래법 안에 있었는데 독립한 법률로 다 입법을 새로 해버렸죠. 그래서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이런 것들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의 대표적인 거죠. 하도급 주는 회사, 받는 회사, 갑질.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사업점과의 갑질. 대규모 유통업. 이거 뭐야? 백화점 입점 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백화점과 입점 사업자의 갑질 행위. 입점 사업자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대리점법도 본부와 대리점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이 규제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게 공정경쟁 소관부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산하기관으로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는데
특히 우리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은 뭐 법률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특히 좀 리니언시라고 해서 자존심고자 감면제도, 또 신고포상제도, 동의계결권, 전속고발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6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니까 원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 게 맞죠. 나머지는 약관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우리 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거 어디 설치할 사무소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미안하지만 너네 사무실 좀 쓰자 해가지고 요 조정원으로 입점을 한 겁니다. 이 협의회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면 이 협의회들이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경제법, 공정경쟁의 개요죠, 개요.